안녕하세요. 오늘은 커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커피 전문점이나 카페가 엄청나게 많이 보입니다. 심지어 한 건물 안에 커피 파는 곳이 두 곳이 있는 곳도 있으니 그만큼 국내 커피 소비가 많다는 이야기겠지요. 이를 증명하듯 커피 없인 못 살아요 라며 아침에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점심시간이 끝나면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다니는 직장인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으며, 오후에는 달달한 커피로 몰려오는 잠을 깨우기도 하고, 때론 식사 후 믹스 커피로 혹은 시험 때 잠을 깨우는 캔 커피나 컵 커피를 즐기기도 합니다. 얼마 전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내 커피 소비량이 유럽과 미국, 일본 등에 이어 세계 6위라고 하네요. 2018년 한 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성인 한 명이 1년 동안 마시는 커피 소비량이 353잔으로 1년 동안 거의 매일 하루에 한 잔 정도 마시는 걸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양도 아닌 것 같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 평균 132잔보다 무려 2.67배 높은 수치라고 하니 한국 사람들이 많이 마시긴 마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커피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매일 마시는 커피, 너무나 사랑하는 커피.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주성분인 카페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커피에는 알칼로이드 성분으로 카페인과 트리코넬린, 크로로제닉산과 카페스톨, 그리고 멜라노이딘 등 여러 가지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이 있는 다른 성분들을 중심으로 커피의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강을 위해 카페인의 부정적인 면을 덮을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은 약학 전문지 약사공론에 소개되었던 한 건강의학 전문가를 통해 밝혀진 당신이 커피를 끊어야 하는 이유를 간략히 정리해 보려 합니다. 현대인에게 커피의 유혹은 참 달콤하죠. 혀를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향과 카페인이 각성제 역할을 해 두뇌를 깨워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커피의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결과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지요? 피로와 수면장애, 집중력 저하와 두통, 우울, 불안 등을 만성적으로 겪고 있다면 하루에도 몇 잔씩 마시는 커피 때문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지요. 나아가 골다공증과 비만과도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도 있어 이 역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커피의 가장 핵심적인 성분인 카페인의 유효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지요. 주변 식물까지 죽이는 카페인 독성. 커피나무 주변에는 다른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며 커피 농장은 한 곳에 약 20년 이상 머물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는 카페인이 강력한 독성작용으로 주변 식물도 못 살게 할 뿐더러 자신의 터마저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뇌를 혹사하는 카페인. 뇌를 활성화하는 에너지가 떨어지면 뇌의 휴식을 위해 아데노신이 분비되는데, 아데노신은 중추신경을 억제해서 수면을 유도하고 각성을 억제해 진정시키며 스트레스나 외상 등으로 세포가 손상됐을 때 세포를 보호하고 회복을 돕고, 아울러 모발 성장 인자를 자극해 탈모를 예방하고 모발을 두껍게 해줍니다. 하지만 아데노신은 카페인 앞에서는 속수무책이 되지요. 아데노신 수용체에 아데노신 대신 카페인이 결합해 안정이 필요한 신경세포를 흥분시킴으로 해서 뇌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짓 신호를 보냅니다. 이러한 카페인의 각성작용으로 졸음도 쫓고 공부나 일에 집중할 수 있다고 이야기들 하지요. 그러나 카페인은 단순히 집중력을 향상시킬 뿐 학습 능력이나 집중력과 기억력을 올려주지 못하며 오히려 뇌의 피로도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중독을 부르는 카페인의 역습. 카페인의 각성 효과 뒤엔 금단 증상이 찾아와 또다시 카페인을 찾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기가 어렵고 짜증과 분노, 감정이 차오르고 불면증과 두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카페인을 섭취한 후 10분이 지나면 카페인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45분이면 최고 혈중 농도에 이른 후 감소하게 됩니다. 섭취한 카페인의 절반이 배출되는 반감기는 5시간이며 임신부는 반감기가 2배 더 걸리고 뇌전증 환우는 19배 더 오래 걸립니다. 카페인이 몸에서 모두 빠져나가는 데는 반나절에서 하루가 걸리는데 카페인이 거의 없어질 때 되면 금단 현상이 시작되며 개인에 따라 금단 현상이 완전히 없어지는 데는 하루에서 5일 정도가 소요되기도 합니다. 자도 잔 것 같지 않는 잠도둑. 카페인의 각성작용은 뇌를 충분히 쉬게 하는 수면 시간과 함께 수면의 질도 방해합니다. 잠을 자더라도 깊은 잠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피로가 쌓이고 또 이를 벗어나고자 커피를 찾게 되죠. 근육 경련과 변비를 부르는 탈수. 커피를 마시면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는데 이는 카페인이 항이니오 호르몬 분비를 억제시켜 소변량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인체의 정상 기전이 아닌 카페인의 작용에 의한 소변 배출은 몸의 수분을 빼앗는 탈수를 부르는데요. 탈수는 두통과 어지럼증, 변비와 피부 건조, 근육 경련 등을 유발합니다. 마그네슘 배출. 카페인은 신장에서 마그네슘이 과량 배출되도록 하는데 이렇게 마그네슘이 빠져나가 부족해지면 인체에 활성산소가 과잉 생산되어 만성 피로 증후군과 염증성 질환 위험이 커지고 불면증과 불안과 생리전 증후군, 심장결석과 심장마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죠. 또한 마그네슘은 300여 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데 효소는 인체에서 유전자를 만들거나 손상된 유전자를 복구하는 등 다양한 생명 현상을 조절합니다. 혈관 수축으로 뇌혈류 감소. 카페인은 머리로 가는 혈관을 수축시켜 뇌혈류를 감소시키는데요. 이 때문에 카페인이 두통을 먹게 해준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뇌의 혈관순환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혈관성 두통에서 카페인은 그야말로 최악이죠. 카페인이 일시적으로 두통을 멈추게 해주지만 카페인 농도가 떨어지면서 통증이 재발하는 카페인 금단성 두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카페인은 위궤양과 역류성 식도염, 빈혈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그렇게 좋게만 생각했던 커피, 지금까지 무심코 즐겨 마셨던 커피, 이제부터는 음료수처럼 너무 많이는 마시지 마시고 기호 음료로 하루 한두 잔 정도가 어떨까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좋은 것도 과다 섭취는 섭취 안 하면 못합니다. 적당량의 커피 섭취로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